오늘 아침 이니치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오라클 CDS 프리미엄 금융위기 수준 근접, 모건 스탠리 경고. 이니치타임스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 약 2개월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오라클 회장이란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나 이젠 모건 스탠리로부터 경고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내놨는데요.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빚이 너무 빨리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오라클 5년물 CDS 프리미엄이 연 1.25%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록했던 1.98%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CDS 프리미엄인데요. CDS는 쉽게 말해 기업이 빚을 못 갚을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같은 겁니다. 이 비용이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오라클 신용 위험을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CDS는 Credit Default Swap을 뜻합니다. 한국어로는 신용 부도 스와프라고 하고요. 기능적으로는 보험의 기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뭘 보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AI 인프라 구축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은행으로 갔습니다. 오라클은 A은행에 채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은행은 이를 받아들여 채권을 발행한 후 오라클에게 돈을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말만 채권이지 사실은 오라클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A은행은 다소 불안감이 있었어요. 혹시 오라클이 채권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생각한 겁니다. 이에 A은행은 오라클이 혹시 돈을 못 갚을 시 받는 피해를 줄이고 싶었어요. 이에 B은행과 접촉을 합니다. A은행은 B은행아, 내가 수수료 정기적으로 낼 테니까 혹시 오라클이 돈 못 갚으면 얼만큼 보상해 줄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치 보험과 같은 거죠. B은행은 에이 설마 오라클이 부도를 내겠어? 라는 생각에 A은행의 거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A은행과 B은행의 거래가 바로 CDS를 거래한 거예요. 이 거래로 오라클은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금을 빌렸습니다. A은행은 오라클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죠. 또 혹시 오라클이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의 일정 부분을 B은행에 전가했습니다. B은행은 오라클이 돈을 제때 갚으면 문제없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즉, 오라클이 약속을 지킨다면 이 연결고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CDS를 이해했으니 CDS 프리미엄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다시 A은행과 B은행 거래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은행은 수수료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오라클이 돈을 갚을 확률이 낮다면, 즉 A은행이 가진 채권이 부도날 확률이 높다면 B은행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겁니다. 위험이 크니까 그만큼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CDS 프리미엄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오라클이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낮다면, 즉 부도 위험이 낮고 부도 위험이 낮으면 CDS 프리미엄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기사 내용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이 여러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CDS 프리미엄이 1.5%를 넘어설 수 있고 내년 초에는 2%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즉 오라클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불안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질 거라고 분석한 겁니다. 한마디로 불안하다 경고음을 낸 건데요. 오라클에 대한 불안감은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AI 거품론, 이니치타임스 유튜브 영상 중에서 AI 거품론 끝나지 않았다. 이를 보시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CDS 프리미엄은 주식 가격처럼 시장에서 계속 변동합니다. 즉 오라클 채권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CDS 프리미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시장은 오라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오라클에 대한 불안감은 CDS 프리미엄 상승과 더불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 투자자가 CDS 프리미엄을 함께 확인하면 좋은 이유죠. 문제는
개별 기업의 CDS 프리미엄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기사를 이어서 볼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라클은 대규모 AI 투자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이미 180억 달러를 빌렸고요. 최근 약 20개 은행이 모여서 추진하는 18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이 대규모로 돈을 빌리니 대출 기관들이 불안해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에 은행들이 부도 위험을 조금이라도 없애보자 CDS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니 당연히 CDS 가격인 CDS 프리미엄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단순히 대규모 빚은 아닌가 봅니다. 그들은 오라클이 장기적인 자금 조달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이 조만간 투자 계획과 조달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전체 기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CDS 뜻과 오라클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CDS와 CDS 프리미엄이 무엇인지, CDS 프리미엄이 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CDS를 이해하니 오라클과 관련한 기사를 더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개별 종목에 대한 CDS 프리미엄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관해서는 CDS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investing.com에 들어가시고요. 메뉴 중 시장, 채권, 신용부도 스와프율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이런 화면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investing.com 한글판 기준으로는 가장 위에 터키 CDS 5년물이 나와 있습니다. 즉, 튀르키예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5년물에 대한 CDS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튀르키예의 CDS 프리미엄이 계속 하락한 것을 봐서 투자자들은 국가 경제, 튀르키예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미국 CDS 5년물을 보면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미국도 큰 문제가 없나 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분이라면 이 지표를 통해 미국 주식 투자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CDS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거나 또는 특히나 급격히 상승한다면 탈출 버튼을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CDS 5년물을 보니 최근 1개월 상승한 적도 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CDS 기준 부도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라클 뉴스를 통해 CDS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경제 뉴스는 CDS란 단어가 나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투자의 CDS 가격 변동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